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른 10분 짧은 입시 밀크티 입시전략팀장 김은관입니다. 오늘도 합격 사례 빅데이터 에듀고의 전상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학생 제가 보고 딱 느낀 게 네. 수능 체제를 맞추기는 참 힘들겠다. 이 학생은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들었거든요. 예. 오는 순간. 예. 그러니까 저희가 딱 보면 그런 이제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은 내신으로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 학생 참 궁금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신은 중상위권이죠. 3.85니까. 예. 그러니까 맨날 이제 상위권만 보시는 분들은 3.85 그러면 대학 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중상위권 학생입니다. 예. 중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도 넓고요. 예. 단지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내신은 어느 정도는 견뎌내고 있지만 모의고사 수능은 잘 안 나오는 케이스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뭐 워낙 흔해서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수능을 배제하고 입시 전략을 짜면 됩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예. 넘어가 보면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서울 일반고의 여학생인데 재밌는 표현이 들어있죠. 두 번째 줄에. 뛰어난 학생부는 아닙니다. 학생부 자체가 아주 탁월하진 않지만 등급 수준 감안하면 매우 적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전 차수에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1등급끼리 경쟁하는 대학도 있고 예. 2, 3등급에 걸쳐서 경쟁하는 그렇죠. 대학이 있고 3, 4등급에 걸쳐 경쟁하는 예. 대학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학생이 3, 4등급에 걸쳐서 경쟁하는 대학을 간다면 뇌신이 3.85니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이 친구가 자기 꿈, 그 다음에 그 꿈을 향한 활동이 잘 담겨있는 학생부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렇게 불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4등급 대 혹은 3등급 대 학생의 학생부가 1등급 대 학생의 학생부처럼 매우 탁월할 거라고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건 저희만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입학 전형을 진행하는 대학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이 성립된 거죠. 등급 수준을 감안하면 예. 적절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본다면 경기권에도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신으로만 간다 그러면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이 뭐 수능 체제가 그렇게까지 잘 있지도 않고요. 있다 해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3.85면 실제로 우리가 경기권에서 쉽게 떠오르는 대학들도 그 커트라인 바깥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친구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가게 되면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제 내신 성적은 적성고사 전형이 적절하지만 모의고사 성적 감안하면 합격이 어려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에 화면을 보면 저희가 이 학생이 적성고사로 합격할 수 있는 기준을 내신, 국어, 수학, 그 다음에 모의고사, 국어, 수학에서 각각 4등급일 때를 저희가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수학이 문이과를 불문하고 수학이 합격을 가르거든요. 그게 모의고사 수능 4등급 선입니다. 예. 거기가 3등급이면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가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적성고사 전형으로는 이 학생이 내신 구조로는 적성고사 써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빨리 들지만 실제로 적성고사 시험을 가게 되면 이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저 정도 성적이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안에서는 합격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85라고 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내신에 그 적절한 학생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여대, 한성대, 광운대, 가천대를 냈고요. 그다음에 적성고사 전형으로 가천대, 한성대를 각각 냈어요. 당연히 이제 최종 결과만 얘기하면 적성고사는 저희 예측대로 전멸했고요. 네,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본인이 갈 수 있는 최대치, 여기서 보면 이제 어디가 최대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모든 대학을 이제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근데 이 학생이 선호한 최대치에서 합격을 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로 민재 전형과 플러스 인재 전형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과 전형 그 평가가 수능 전에 있는가 후에 있는가에 따라서 두 개가 갈리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학생은 수능 전에 있었던 학생부 종합전형 완결을 냈고요. 거기서 이제 1차 합을 해서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략 전 시간에도 이제 성균관대 좀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균관대 논술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안 되면 이제 보러 갈 수가 없고 과거에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 자체가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학종으로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적성고사가 좀 없어지면 뭐 대체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적성고사가 없어지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예. 예, 특히 중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회를 줬던 게 적성고사 전형인데 예. 어떻게 보면 상위권 학생들, 상위권일 수 있는 학생들의 그 역전의 기회,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역전의 기회로 적성고사를 잘 활용할 수 있었는데 예. 이것이 그냥 통으로 없어지면서 많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성고사 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이젠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적성고사가. 그렇죠. 예. 그러면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좀 더 그 학생부와 내신에 힘을 좀 더 써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능 성적을 조금 더 올려서 자기가 정시 합격 가능성을 좀 더 가져가는 것. 예.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제 2022학년도부터 이제 늘어나는 또 확대되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전형들이 있으니까요. 수험생 여러분 이제 그걸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수험생활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